안녕하세요. 오늘 읽은 책은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사진만 봐도 내용을 다 알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정우 씨가 걷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아마 걷는 걸 좋아하는 뭐 그런 예찬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 걷는 것에 대한 약간 로망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좀 걷고 싶은데 몸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아직 마음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가끔씩 하는데 아마 이 책을 읽으면 좀 걷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읽게 되었어요. 사실 뭐 하정우 씨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책이 정말 너무 좋아요. 하정우 씨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었구나. 아,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하정우 정말 멋있다. 그러니까 뭐 영화배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뭐 몸도 멋있긴 하지만 얼굴도 멋있고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아,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랬어요. 하정우 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와, 하정우라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굳이 이게 유명한 배우, 하정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더라도, 이 책은 충분히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아마, 하정우 씨가 쓴 책이 아니라고, 하정우라는 사람이 영화배우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책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에세이이기 때문에 뭐 내용을 정리해드리거나 그럴 건 사실 없고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 끝에 이르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 기대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농담처럼 시작된 국토 대장정은 걷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우리가 길 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다. 내 몸의 땀 냄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꿉꿉한 채취, 막자한 소리들, 먼지와 피로, 상처와 통증, 오히려 조금은 피곤하고 지루하고 아픈 것들일지 모른다. 그러나 별것 아닌 이 순간과 기억들이 결국 우리를 만든다. 맞아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마치 큰 무언가가 생길 것 같고, 어떤 여행을 하면 큰 기쁨,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무언가를 해내거나, 뭐, 어딜 가거나, 여행 가거나 하면, 사실 그렇게 큰 게 남진 않거든요. 어떤 뭐, 강렬한 무엇이 남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 보면, 아, 내가 그런 경험을 했구나.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때 내가 어디를 갔었지. 이런 경험이 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별것 아닌 순간과 기억들이 결국 우리를 만든다. 맞아요. 맨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작은 경험들을 계속 우리 일상에 좀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가 기억할 만한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보통 쳇바퀴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에 내가 살면서 어떤 다져놓은 삶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일 똑같기 때문에 기억할 만한 지점이 별로 없어요. 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어제, 그제, 한 달 전, 두 달 전, 작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억할 만한 사건들, 경험들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와중에 이 문장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추워지면 외투를 입는 것처럼 나는 기분에 문제가 생기면 가볍게 걸어본다.
누구에게나 문제 없는 날은 없고 고민 없는 날도 없다. 고민이 내 머릿속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어깨 위로 올라타고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면 나는 모르겠다. 일단 걷고 돌아와서 마저 고민하자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간다. 나는 나의 기분에 지지 않는다. 나의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 나의 기분으로 인해 누군가를 힘들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 걷기는 내가 나 자신과 타인에게 하는 약속이다. 내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걷는 것. 내 보폭을 알고 무리하지 않는 것. 내 숨으로 걷는 것. 걷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묘하게도 인생과 이토록 닮았다. 휴식에도 노력이 필요하구나. 아프고 힘들어도 나를 일으켜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하는 거였구나. 나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정말 치열하게 일한다. 그런데 휴일에 꼼짝도 못하고 나가 떨어질 만큼 평소 일에 지나치게 매달리기 때문일까? 정작 일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휴식 시간에는 아무런 계획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던져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치고 피로한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곧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반기는 결과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피로를 잠시 방에 풀어두었다가 그대로 짊어지고 나가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휴식을 취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적어도 일할 때만큼은 공들여서 내 몸과 마음을 돌봐야 하지 않을까. 굉장히 공감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쉰다고 쉬는 게 거의 집에서 잠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고 굉장히 좀 많이 늘어져 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약간 죄책감 같은 게 또 밀려오고 몸은 몸대로 피곤해요. 이게 알면서도 또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 문장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휴식에도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정말 그래요. 앞으로는 늘어져 있지 말아야겠어요. 내 몸과 삶에 나쁜 것은 내 작품에도 좋지 않다. 부정적인 충동은 절대 예술가의 연료가 될 수가 없다. 예술가의 삶은 단 한순간 불타올랐다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작업하고 이를 통해 인간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한 걸음씩 진보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루에 단 하나의 점만 캔버스에 찍어 나가도 10년이 지나면 나의 시간이 집적된 작품이 완성되어 있지 않을까. 단순한 비유지만 나는 예술에서 시간을 견디는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다. 때로는 두렵고 또 때론 지루한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예술가 하면 창의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좀 비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막 술에 취하거나 약간 광인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약간 선입견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근데 하정우 씨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좋은 삶을 살아야 좋은 작품을 찍을 수 있다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무라카미 하루키도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똑같이 어떤 영감을 얻으려고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고 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같은 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또 같은 시간 동안 쉬고 또 같은 시간에 저녁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무라카미 하루키는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계기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스티븐 킹, 미국의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뭐 예술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규칙적인 삶,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몸에 익은 습관은 불필요한 생각의 단계를 줄여준다. 우리는 때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에 갇혀서 시간만 허비한 채 정작 어떤 일도 실행하지 못한다. 힘들 때 자신을 가둬두는 것, 꼼짝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감옥의 수인이 되는 것, 이런 것도 다 습관이다. 스스로 키워놓은 절망과 함께 서서히 퇴화해 가는 것이다. 하지만 걷기가 습관이 되면 굳이 고민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아도 몸이 절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우리 하정우 씨께서 많이 지적해 주는 것 같아요. 습관을 들이면 생각하지 않고 몸이 바로 움직이죠. 근데 습관이 아직 되지 않으면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거 할까? 조금만 더 있다 할까? 이거 하면 힘들지 않을까? 나 지금 피곤한데. 막 이런 불필요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시작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옷 같은 거조차도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똑같은 음식만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는 절차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어떤 삶의 그 에너지를 중요한 일에 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우리 정우 형, 우리 하정우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좀 뜨끔하면서 감사했어요. 나는 힘들수록 주저앉거나 눕기보다는 일단 일어나려 애쓴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오히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간다. 팔과 다리를 힘차게 흔들면서 온몸에 먼지처럼 달라붙은 귀찮음을 탁탁 털어내 본다. 그렇게 걷다 보면 녹슬어서 삐걱거리던 몸과 마음에 용기가 돈다. 그러니까 우리 하정우 씨도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걷기 싫은 날이 또 있다고 해요. 또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참고로 하정우 씨는 출퇴근을 걷기로 한답니다.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3만 보 정도를 걷는다고 해요. 대단하죠. 네,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걷는 게 싫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또 한 발 한 발 내딛어서 걷는다고 하세요.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걷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정우 씨는 우리 저자님은 걸으라고 하지 않아요. 막 나는 정말 좋아. 그러니까 너도 걸어봐가 아니라 그냥 나는 좋아. 나는 정말 행복해 걸어서. 걷는 게 너무 좋아. 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너도 걸어봐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걷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권하지 않으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니까 아 정말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더 걷고 싶어졌어요. 물론 그렇다고 막 갑자기 걷기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 집에 그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한 5일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 한 4일? 4일인가? 3일? 그 정도는 제가 걸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제 사는 게 무려 9층이거든요. 조금 생각보다 힘이 들더라고요. 막 집에 가면 헉헉거려요. 그런데 일단은 그 엘리베이터를 안 타니까 뭐랄까 조금이라도 운동을 한 그 보람? 뭐 크진 않아요. 한 몇 분이면 올라가니까. 그래도 그냥 거의 운동량이 없는 하루에서 약간의 운동량 추가된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또 그렇게 걷기 시작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돼서 좀 더 걷는 삶을 살지 않을까, 좀 더 걸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정말 이 책 읽어보면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걷고 싶다. 하정우 씨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구나. 혼잣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말에는 힘이 있다. 이는 혼잣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내 귀로 다시 들어온다. 세상에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은 없다. 말로 내뱉어져 공중에 퍼지는 순간 그 말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비난에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힘이 있고 칭찬에는 누군가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말을 최대한 세심하게 골라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내보내야 한다. 입버릇처럼 쓰는 욕이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날선 언어를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다. 그쵸.
그 하정우 씨 보면 영화에서 욕 굉장히 찰지게 잘하시죠. 그런 반면에 일상에서는 정말 좋은 말을 쓰려고 노력하신다고 해요. 좋은 말을 쓰고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신다고 해요. 굉장히 저도 반성을 많이 했고, 정말 이 책은 반성하게 만드는 책이네요. 반성을 많이 했고, 정말 더 좋은 말을 쓰도록 노력해야겠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말을 하면 정말 나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기분이 나빠지는 동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지나가다 누군가 나쁜 말을, 물론 나한테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 막 욕을 듣거나 굉장히 짜증스러운 말을 들으면 솔직히 기분이 나빠지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들으니까, 적어도 나는 들으니까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비단 신을 믿지 않더라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연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 등 외부에서 오는 절대적인 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나에게 남은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과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정말 멋있죠.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다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인기도 많고 연기도 잘하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버셨을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시고 또 영화도 제작하시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만큼 돈도 벌었고 또 그렇게 원하는 삶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이야기, 굉장히 이게 다분히 이 책에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자 나에게 남은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과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멋있어요. 아마 좀만 더 나이가 들면 거의 철학자가 되실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절망 속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때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노력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어쩌면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도 모른 채 힘든 시간을 그저 견디고만 있는 것을 노력이라 착각하진 않는지 가늠해본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만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입을 크게 벌리고 부동 자세로 감이 떨어지길 계속 기다리자니 턱이 아프고 온몸이 저리다. 간절히 기다리는 감은 떨어질 기미도 안 보이고 나무에서는 온갖 벌레만 내려와서 약을 올리듯 몸을 기어다닌다. 근질거리고 당연히 고통스럽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당하면서 분명 어떤 노력을 하긴 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들, 이를테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자르든 온 힘을 다해 나무 둥치를 흔들든 마을로 내려가 장대를 가져와서 감을 따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시도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곧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혹시 내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오지 않을 버스를 기다리는 건 아닌지 수시로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 굉장히 노력하는 분이라는 걸 느끼겠죠.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단순히 오래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멘토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더 나아지게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하정우 씨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것이 노력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하는 게 진정한 노력이다. 네 노력이 정말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책도 굉장히 쉽게 잘 읽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으면서 잘 읽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도 많이 되고요. 또 하정우 씨에 대한 정말 색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정말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된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습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딱딱하지 않고 재밌어요. 재밌으면서 정말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감사합니다.